안녕하세요. 류마지기 유창길 원장입니다. 소묘근육통에 대해서 동반될 수 있는 증상들에 대해서 지난 시간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소묘근육통과 동반되는 각종 증상들에 대한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내용을 잠깐만 요약 정리 복습하고 오늘 말씀드릴 두 번째 시간 내용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묘근육통 증후군은 진단이 어렵다. 진단이 상당히 애매하다. 그래서 초기 중기에 진단받는 경우가 굉장히 적다. 그래서 소묘근육통을 진단받기 전에 다양한 여러 가지 병명으로 진단받으면서 치료하게 되고요. 현재도 소묘근육통인지 모르고 본인이 소묘근육통인지 모르고 다른 과에서 치료받고 있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목의 문제로 치료받고 있는 경우가 많다. 소묘근육통인 줄 모르고 목의 문제로 생각하고 치료받고 있는 분들. 그다음에 척추 문제로 생각하고 치료받고 있는데 소묘근육통인지 모르는 경우. 근막 동통 증후군인데 소묘근육통인지 모르고 근막 동통 증후군을 생각하고 진단받고 치료받고 있는 경우. 그리고 CRPS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환자분들 중에서도 소묘근육통 증후군일 경우도 있다고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오십견이나 회전근개 파열, 그리고 어깨 충돌 증후군, 오십견, 회전근개 파열, 어깨 충돌 증후군 같은 어깨 질환으로 생각하고 치료받고 있는 분들 중에서 소묘근육통인 경우도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소묘근육통은 목과 어깨에서 문제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만성 피로 증후군으로 치료받고 있는 분들 중에서 소묘근육통인 줄 모르고 있는 분들 많다. 그리고 이제 핵심이에요. 소묘근육통이 꾀병이나 정신병으로 신경정신과 질환으로 오인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 불면증, 건강염려증, 그리고 강박증, 수면장애, 불안장애, 공황장애 등 각종 신경정신과 질환으로 치료받거나 진단받으신 분들 중에서 소묘근육통 증후군 환자분인 경우가 보인다. 상당수가. 그런데 소묘근육통인지를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소묘근육통 증후군과 동반될 수 있는 증상들, 소묘근육통인지를 모르고 지낼 수 있는 증상들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이었고,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소묘근육통으로 고통받는 분들 중에서 갑상선 이상이 나타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갑상선 항진이나 갑상선 저하로 아니면 갑상선이 비대되어 있는 분들 중에서 소묘근육통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루푸스와 같은 자가면역 질환 환자분들 중에서 소묘근육통 증후군이 동반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 중에서도. 그리고 루푸스 환자분들 중에서도 소묘근육통 증후군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 류마티스 관절염은 혈청 음성 류마티스, 검사상으로 아무 이상이 없는데도 굉장히 통증을 느끼는 분들, 소묘근육통 증후군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검사상 염증 수치도 없고 류마티스 인자도 정상인데 나는 아파 죽겠다, 이런 분들 소묘근육통 증후군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어요. 두통, 편두통, 편두통을 오랫동안 고통받는 분들 중에서 소묘근육통 증후군인 경우가 있고요. 어지럼증, 특히 소뇌실조증, 소묘근육통은 뇌의 문제가 치료의 핵심이다. 치료의 핵심처가 뇌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증상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메니에르 증후군으로 고통받는 분들 중에서 소묘근육통인 경우 있고요. 소뇌실조증으로 고통받는 분들 중에서 소묘근육통인 경우 있어요. 그리고 어지럼증, 그리고 두통, 편두통, 이렇게 머리 쪽의 증상들이 나타나신 분들 중에서 소묘근육통인지 본인이 모르고 있는 분들 많습니다. 소묘근육통 있는 분들 중에서 이 장이 안 좋으신 분들이 많아요. 잦은 설사, 조금만 스트레스 받으면 설사 나거나, 약간만 이상한 음식 먹으면 설사 나거나, 또는 너무 심한 변비로 갑자기 변하거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나타나신 분들 중에서
섬유근육통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 방광도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섬유근육통 증후군 있는 분들 중에서 특히나 40대 이상 여성 섬유근육통 환자분들은 이 방광염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 질염도 동반되는 경우가 많고, 자궁내막증이나 자궁근종, 자궁질환이 동반되어 있는 섬유근육통이 많다. 섬유근육통 환자분들은 그럼 지금 보면은요, 장도 안 좋죠. 방광도 안 좋을 수 있죠. 자궁도 안 좋을 수 있어요. 자궁. 그러니까 지금 하복부 쪽, 복부 안쪽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섬유근육통과 동반된 경우가 많다. 만성 위장장애, 섬유근육통 환자분들 중에서 위가 안 좋으신 분들 많고요. 만성 소화불량 또는 역류성 식도염, 만성 위염 진단받으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난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런 목이나 척추 질환, 근막 통증 증후군 또는 어깨 문제, 만성 피로 증후군 같은 거, 그다음에 우울증, 불면증 또는 신경정신과 질환, 공황장애나 강박증, 불안장애 등등.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갑상선이나 류마티스 관절염, 루푸스와 같은 자가면역 질환들, 두통, 편두통, 어지럼증, 소뇌실조증, 메니에르 증후군 같은 머리 쪽의 문제, 뇌의 문제 또는 이명, 이명 나타나신 분들 많아요. 또는 청각 장애, 청력이 떨어지는 거죠. 섬유근육 환자분들 중에서 귀에 소리가 나거나 청각 능력이 떨어진다, 청력이 점점 떨어진다고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귀, 머리에 문제가 나타나신 분들 많다. 그리고 더 심해지면 눈에 문제가 나타납니다. 과민성 장, 방광이나 질 같은 생식기 쪽, 자궁내막, 자궁질환, 자궁근종이나 또는 위장질환, 이렇게 정말로 섬유근육통 증후군은 혼동될 수 있는 증상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본인이 섬유근육통인지 모르고 이과 저과 이 치료 저 치료 받으면서 돌아다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섬유근육통으로 진단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고, 섬유근육통으로 진단받을 때는 이미 섬유근육통이 상당 시간 진행되고 초기를 지난 경우가 많다. 섬유근육통과 동반되는 증상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동반되는 증상들도 동시에 치료돼야지 섬유근육통도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섬유근육통을 보다 빨리 조기에 진단받고 치료를 일찍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이번 시간 섬유근육통에 헛갈릴 수 있는 증상들, 섬유근육통으로 진단받기 전에 돌아다닐 수 있는 증상들, 섬유근육통이 나타나면서 동시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증상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 이번 시간 내용은 섬유근육통이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아울러 드렸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니까요. 꼭 섬유근육통이 지금 초기이신 분들이나 중기, 말기이신 분들 모두가 다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꼭 잘 참고하시고 섬유근육통과 이별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루마지기 유창길 원장이었습니다.